고2 문과 1반 개념 플러스 유형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자,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 공을 동시에 꺼내려고 한다. 그래서 X의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죠.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확률에 관한 함수 또는 질량 함수 대신에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뭐야? 확률 질량 함수든 밀도 함수든 함수. 확률에 관한 식을 함수식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자, 3개를 꺼낼 때 검은 공의 개수지. 검은 공이 지금 현재 몇 개 있니? 그러니까 얘는 확률 분포 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3개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거 빵개 아니면 1개 아니면 최대 몇 개? 2개라고. 그럼 요거 확률은 얘는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빵개라는 건 흰 공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겠죠? 이해돼요?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검은 공이 1개 나온다는 건 2개 중에 1개, 4개 중에 흰 공 2개를 뽑으면 3개를 뽑는 거죠? 검은 공 1개 나오고 얘는 3개를 뽑는데 검은 공 2개 중에 2개, 흰 공 4개 중에 몇 개? 1개 뽑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 표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요. x가 r이면요. 즉 0, 1, 2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지금 바뀌는 게 6시 3은 안 바뀌어. 그치? 뭐가 바뀌어? 2시 r 4시 뭐야? 3이 돼야 되잖아. 0이면 3 빼기 r 2면 1 되고 1이면 2 되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확률 질량 함수.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울 건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진짜 말 그대로 뭐야? 함수고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점으로 찍히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가 점으로 찍히는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이게 1번의 답이고요. 이게 질량 함수, 이게 확률 분포표. 얘는 1개 또는 2개. 그러면 요거 2개 구해서 뭐 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되죠. 아, 여러분 이게 학교 시험이면 이거 계산했었어야 돼요. 표 만들 때. 지금은 전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 1개 이하로 꺼낼 확률 얘네 2개 더하시면 되죠. 1개 아니면 빵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거 다 더하면 얼마? 1. 자, x가 취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딱딱 변수가 하나의 값이 끊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산확률 분포. 그래서 이 x의 확률 변수가 얘일 때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넣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얼마? 1. 확률 총합은 얼마? 1.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요. k 플러스 5분의 1. 0 넣으면요. k 플러스 0. 1은 아래다 넣어야 되지? k 플러스 20분의 1. 2 넣으면요. k 플러스 20분의 2. 3 넣으면요. k 플러스 20분의 3. 이게 얼마? 1. k 몇 개? 오케이. 20분의 얘는 20분의 4 1, 2, 3 요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요거 얼마예요?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1 그래서 오케이 5로 나눠주면 10분의 1 되겠습니다. 자, 3번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온 만큼 100원짜리 동전을 상금으로 뭐야? 장난? 이게 100원을 지금 상금으로 주겠다라는 거야? 100억도 아니고. 그러면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 기대값이 뭐야? expectation 평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상금을 확률 변수 x라 그러면 동전 3개 던져서 앞면에 개수가 나온 만큼 100원을 받는 거지. 앞면이 빵개 나오면 빵원 받아요. 1개 나오면
100원 받고요. 2개 나오면 200원 받고요. 3개 나오면 300원 받겠죠. 그럼 확률은요? 3개 던졌으니까 8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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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는 다 8분의고요. 빵개 나왔다는 건 뒷면이 모두 뒷면. 3개 다 모두 뒷면. 한 가지. 100원 받았다는 건 앞면이 하나, 2개가 뒷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30. 이렇게 되겠죠? 검산해봐. 확률 총합 1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expectation x는 상금의 기대값.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상금의 기대값. 알겠습니까? 왜 2를 쓰는지 몰랐죠? 알았어요? 기대값. 알았어요? 저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8분의 쓰고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이게 평균이니까 300, 0은 생략한 거예요. 600, 300. 답은 8분의 1000. 8로 나눠집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이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은 상금을 기대값으로 150원 거꾸로 나가는 거잖아. 이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은 이 게임 비용을 한 판당 200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수익이 창출되겠죠. 평균적으로 150원이 나가니까. 이해가 되세요? 4번 확률 변수 분포표 대놓고 줬어요. 그럼 확률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5분의 3이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 이거 구하래. 이제 분산만 구하면 끝나.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A, B를 알아야지 분산을 구하거든요. 평균이 얼마라고 줬으니까 2. 그래서 얘 평균이 2니까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었죠. 5분의 1 곱하기 2. 자, 이게 얼마래요? 평균 2래요. 그래서 2A 플러스 3B는 5분의 2 넘어가서 5분의 7 됩니까? 그래서 얘네 연립해서 AB 구할 수 있어요? 8, 5분의 8. 피곤해서 그래요. 3A 플러스 3B는 두 개를 빼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분의 1, A는 5분의 1, B는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도 되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고 뭘로 할까요? 정의성제. 정의성제. 뭘로 해요? 정의로 할게요. 왜 물어봤냐고요? 왜 물어봤냐고요? 여러분 평균이 얼마예요? 0이 나오잖아요. x 빼기 m을 하면요 마이너스 1, 0, 1 센스지. 이걸 뭐해? 제곱을 해요. 0이 하나 있으면 하나를 계산 안 해도 되거든.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은 저 값에다가 확률하고만 곱하면 되는 거야. 이게 분산이라고. 그러면 얘는 1이니까 5분의 2. 얘는 0이니까 곱 하나 많아. 1이니까 B 5분의 2. 얼마예요? 됐습니까? 이게 뭐야? 분산. V 분산.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V 5분의 7. 녹화를 안 했네요. 자, 5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파란 거야. 또 해. 아니야, 니들이 읽어. 그럼 X는 뭐야? X는 빵. 하나, 둘. 그래서 확률은 5개 중에 2개 OC. 그래서 파란 공이 빵개가 나오면 노란 공 3개 중에서 2개. 파란 공이 하나 나오는 건 노란 공도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평균은
10분의 0, 10분의 6, 10분의 2, 10분의 8. 얘는 5분의 4죠. 이건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그러면 x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하면 돼. 이렇게 제곱 써줘. 이렇게 쬐끄맣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러면 얘는 0, 10분의 6, 10분의 4, 1. 그래서 얘네 두 개로 분산을 구하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고. 그래서 표준 편차는 5분의 3. 루트 씌우면 돼요. 이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1차식 얘기한 적 있죠? 6x 플러스 2. 자, 여러분 얘는요 6 앞으로 튀어나오고 2 더하고, 이게 무슨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성질? 시그마. 그 다음에 분산은 이거 구하라 그러면 얘는 6이 제곱돼서 분산 정의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죠. 편차 제곱이 되는 거야. 2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표준 편차 이거 구해서 루트 씌울게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를 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거 변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x를 구한 후에 6배하고 2를 더할 생각을 하라고. 알겠습니까? 요 x에 관한 표가 주어졌죠?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 계속 연습했지, 줄미 오기 전까지? 어떻게 구하라고? 6분의 0, 6분의 2, 6분의 4,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6분의 9 얼마? 6분의 9, 6분의 9. 왜? 6배 할 거니까. 그래서 2y는 얼마? 11. 됐습니까? 11.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할래? 제곱의 평균 구할래? 제곱의 평균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그러면 저것들을 제곱한 걸 뭐 하라 그랬어? 쓰라 그랬지? 이거 습관 들여. 0, 1, 4, 9. 실수한다. 그래서 6분의 0, 6분의 2, 6분의 8, 6분의 9. 6분의 19. 그러면 vx는 뭐가 돼요? 6분의 19 빼기 평균. 네? 저 틀렸어요? 조심해요. 6분의 19 6분의 19 빼기 얘는 3으로 나누면 2분의 3이니까 이거 제곱. 그러면 12분의 38 빼기 27. 38 빼기 27? 12분의 11? 그래서 vy는 36vx니까 3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이산항률 분포에서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항분포. x가 따른다 b, np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항분포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이항분포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쓰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건 A가 X가 일어날 확률을 스몰 p라고 할게요. 2p예요. 그래서 얘 사건 X가 일어날 확률을 스몰 p라고 할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사람이 치유될 확률 3분의 1 뭐 이런 거, 또는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사건을 X,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 6분의 1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이 사건 X를 여러 번 해요. 이 사건 X를 몇 번 한다고? X가 아니라 A, 죄송합니다. 사건 A를 몇 번 해요?
여러 번 해요. 사건 A를 n번 시행을 해. 근데 n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말이 있으면 이항분포야. 이항분포는요, 문제가 되게 쉬워. 이항분포는 문제가 쉬워, 안 쉬워? 쉬워요. 문제가 쉬운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항분포인지를 몰라요. 이항분포 문제는 쉬운데 이항분포인지만 알면 문제는 뭐야? 그게 이항분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n번 시행해서 사건 A가 나온 횟수, 사람수, 개수, 사람수, 횟수, 개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횟수, 사람수, 개수 이런 거는요 전부 다 0부터 n까지예요. n번 시행하니까 빵번 나올 수도 있고 n번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면요, 그걸 100번 던지면 1의 눈이 몇 번 나올 수도 있고 빵번 나올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00번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거의 불가능하지만 던졌는데 1의 눈, 또 1의 눈, 이럴 수는 없죠. 있다고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n이 n이 아니라 나온 횟수가 0번부터 그 시행 횟수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때 그 x를 이렇게 쓰자. 알겠습니까? 그 횟수는 따른다 이항분포를 바이노미럴. n은 시행 횟수, p는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평균은 뭐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가 몇 번 나오느냐 이 얘기거든. 횟수가 np예요. 놀랍죠? 원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래서 더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했더니만 np야. 분사는 npq가 돼요. 놀랍죠? 간단해요. 그래서 q는 여기서 뭐야? 6건의 확률 1-p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거 증명은 평균까지는 뭐 알아두시는 게 좋지만 분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알겠어요? 그리고요, x가 r번 일어날 확률은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이항분포 문제는 크게 몇 가지를 구한다? 크게 몇 가지를 구한다? 3가지를 구한다. 뭐뭐뭐뭐? 평균, 분산, 확률. 사실은 통계 자체가 몇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3가지예요. 평균, 분산, 확률. 몇 가지를 구하는 거야? 3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예시로 해볼까요? 예시로 이런 게 있어. 사건 A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런데 720번 던졌어. 알겠어요? 몇 번 던졌어요? 720번을 던졌어요. 던질 수 있잖아. 1초에 한 번을 하면 뭐예요? 12분만 던지면 돼요. 계속. 떨어져야지. 어쨌든 그때 사건 A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횟수. 1의 눈의 횟수. 빵번부터 720번 가능하지? 그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0,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
720까지. 그럼 여기 확률 있지? 빵번 나오는 거 뭐야?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아니면 아닌 거 6분의 5. 그러니까 720C 0, 6분의 1이 빵승, 6분의 5가 720승.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인데 그 평균을 이항분포라는 것만 알면 여기다 n 대신 뭘 써? 시행 횟수.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걸 쓰면 평균이 얼마? 120번. 그러니까 720번을 던지면 1의 눈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온다? 120번. 그럼 분산은 얼마? 100. 120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6분의 5. NPQ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석희야? 응? 그렇죠. 720 곱하기 6분의 1. NP.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기 한 자리가 이게 되게 복잡해 안 복잡해? 독립시행확률 이걸 써야 돼 여기마다. 알겠어? 근데 이거를 또 곱해요 이거랑. 근데 그걸 다 더한 게 이거라니까? 신기하죠. 1번 치유될 확률 3분의 1이라는 건 치유되지 않을 확률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되거나 안 되거나 5명의 환자에게 놓은 후 치유된 환자 수, 사람 수, 개수, 횟수, 불량품 개수, 수 5명. 그럼 얘는 무슨 분포? 이항 분포. 그럼 x는 따른다 뭘? 5명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평균 얼마? 3분의 5 분산 얼마? 9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게 아니야. 뭘 구하래? 확률 얘 x가 몇 명 이상? 4명 이상. 그러면 4명 이상이면 4명 치유될 수도 있고 또는 5명 치유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무슨 확률로 구하라고? 독립시행의 확률. 4명 치유된다? 그러면 5명 중에 4명이 치유. 3분의 1이 몇 명? 4명. 3분의 2 치유 안 된 게 몇 명? 1명. 5C5 3분의 1이 몇 명? 5명. 그러면 얘는 3의 5승 243분의 5이 11. 8번 180회 반복.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사람 수, 개수, 주사위 눈의 수. 이거 뭐야? 이항 분포. 그러면 x는 따른다 뭐라고 쓰면 돼요? 180, 3의 배수 3분의 1. 그럼 평균 60 분산 60에다가 또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야. 표준 편차 루트 40, 2루트 10.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과 분산 더하래요. 답은 100. 9번을 보면요. n에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 x가 이항분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까만색으로 이항분포라고 또 알려줬네요. 그러면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걸 구하래요. 알겠죠? 뭘 구하래? 이걸 구하래. 그럼 애들이 이거 당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절대값 풀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는 거라고? 절대값을 풀라는 거라고. 그래서 P 당황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계산을 먼저 해.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거에서 양옆에 마이너스 K 플러스 K 하면 되잖아. 0.05는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린 x를 구해야 돼. x를 뭘 구해야 돼? x. 그럼 6분의 1을 더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최소 공배수가 60인가요? 60분의 10 빼기 3 60분의 7 얘는 60분의 10 플러스 3 그 다음에 n 곱하면 60분의 7n x 60분의 13n 그래서 n이 뭐인 경우? 10인 경우 n이 얼마인 경우? 30인 경우 따로따로야 문제가. 여기다 10 넣고 여기 30 넣고 이게 아니야 지금. 그런 애들 있어요 진짜. 그래서 n이 10인 경우 여기다 뭘 넣고? 10 넣고 생각. 30인 경우 여기다 뭘 넣고? 30 넣고 생각.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범위 찾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10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러분은 30인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10 아니야 30이 쉬워. 30인 경우를 제가 할게요. 아이고 깜짝이야. 10이 더 어렵잖아. 30인 경우로 하면요. 저기 n에다가 뭘 넣으라는 거야? 30 그럼 2분의 7 x는 30 넣으면 2분의 13이죠. 근데 x가 뭐야? 1의 눈이 나온 횟수지. 그러니까 자연수야 기본적으로. 3.5에서 6.5 사이니까 뭐뭐뭐뭐야. x는 4, 5, 6 이렇게 되겠죠. 7은 안 되죠. 그쵸? 이해돼요? 이걸 어디서 찾으면 되는 거야? n이 30일 때의 표에서 4, 5, 6을 찾으시면 됩니다. 각오는 잊으시고요. 연속 확률 분포를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요. 이산 확률 분포랑 다르게 확률 질량 함수가 진짜 함수로 주어진다 그랬죠. 확률이 함수로 나오는 거야.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 그랬어. 질량 대신에 어떤 말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고. 밀도 함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fx라고 하면요. 확률은요. 얘는 반드시 정의된 구간이 있어야 돼요. 이 확률이 반드시 정의된 구간이 있어야지만 확률 분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확률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이 A부터 B까지 구간 내에서의 확률 총합이 얼마 돼야 돼? 1. 확률 총합이 얼마 돼야 된다고? 1. 그 확률 총합이라는 거를 연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인티그랄로 표현하는 거야. 정적분. 정적분이 확률을 더해라 이런 뜻이야. 이게 1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어. P, C부터 확률 변수 X가 C부터 D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니? 인티그랄 C부터 D까지 fx, dx. 확률은 음수가 되면 되니 안 되니? 확률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x축 위에 있어요. 확률 변수 x는 음수가 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확률 변수 x는 상관이 없어요. 값이 모든 실수가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함수 값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됐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연속 확률 분포가 될 수 있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해야 돼? 정의된 구간 내에서의 확률 총합이 얼마가 되는 걸 구해야 돼? 1. 됐습니까? 그리고 다 양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구해?
내가 확률 포맷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그랬니? A부터 B까지 정의된 구간 내에서 이게 1이지? 이게 포맷.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X.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X. 이거 정적분한 결과가 평균이라고. X를 곱하면 X의 평균, X제곱을 곱하면 X제곱의 평균. 그래서 분산의 정의, 분산은 어떻게 구해? 정의가 아니라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X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구한 후 이거 구한 거를 제곱해서 빼면 분산.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적분 또 구하는 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그래프를 있는 대로 골라라. 정의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가 얼마 돼야 돼? 1. 일단 니은은 아니에요. 왜? 음수. x축 아래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 면적 요거 구하라는 거야. 정적분이라는 건. x축과 정적분은 x축과 이루는 면적이죠? 그쵸? 그럼 얘 1 돼요? 안 돼요? 확률 밀도 함수 가능. 얘 1 돼요? 안 돼요? 가능. 알겠습니까? 얘 1 돼요? 안 돼요? 안 가능. 얘 1 돼요? 안 돼요? 안 가능. 불가능. 날카로운 녀석이에요. 아이고. 0부터 2분의 1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가능합니까? 얘? 가능해요? 가능해요? 석희 가능해요? 안 돼요. 안 가능해요? 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요? 네. 이거 안 돼요? 지은이 돼요? 안 돼요? 고2 문산 제1고 성주미 안 돼요? 이거? 선생님 녹화 중이다. 네, 녹화 중에 녹화. 녹화 중이에요. 성주미 안 돼요? 안 돼요. 아, 성주미 성이 성이에요,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들. 성이 성입니다. 성주미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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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석희 돼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냐고. 석희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확률 밀도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돼요? 안 됩니까? 네? 돼요? 아이, 확신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가. 진홍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렇게 확신 있게. 지은이 돼요? 안 돼요? 동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석이. 안 돼요. 자, 이제 줌이 남았네요. 안 돼요. 확신 있게. 안 돼요. 됩니다. 줌이야, 돼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알겠습니까? 왜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확률은 1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4가 보이니까 이거 확률 밀도함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요, 확률을 한 점에서의 함수값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 A부터 A, fx, dx 얘는 얼마니까? 0이에요. 함수값이 1보다 큰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돼요? 안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구간을 잡아서 면적 구해도 1보다 무조건 작아 안 작아? 작죠? 확률이 1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확률 밀도함수가 이거일 때 정의된 구간이 0부터 2니까 0부터 2까지 ax제곱을 적분을 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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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얘는 3분의 ax 세제곱 0부터 2까지 1이니까 얘는 3분의 8a. a 얼마? 8분의 3. 그런데 문제에서 1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정의된 게 0부터 2까지니까. 그래서 a에다 8분의 3 넣고요. 얘를 적분해 주시면 확률이에요. 8분의 1 x 세제곱 1, 2. 1 빼기 8분의 1.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분산을 구하래요. 아주 오래 걸리는 문제죠. 일단 a가 있으니까 확률 총합은 1이다. 이용해서 a를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 1 빼기 x제곱 dx.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 1이다. 그런데 뿔마 1이 이거의 근이라는 거를 알면 그 공식을 쓸 수가 있겠지. 6분의 a 1 빼기 1 세제곱 이게 1이다. 6분의 8 3분의 4 a는 4분의 3. 자, 2번 두 번째에 평균을 구해야 돼.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평균부터. 그러면 평균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 4분의 3 1 빼기 x제곱 이게 확률.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x. 그런데 여러분 윗과 아래 끝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는 반대인데 이게 무슨 함수예요? 다 홀수차니까 기함수죠? 얼마? 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분산은 제곱의 x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은 확률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데 x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x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에 원래 빼기 뭐가 들어가? 평균 제곱. 근데 평균이 0이니까 빼는 게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요것만 구하시면 끝나죠. 그래서 요거는 2배 0부터 1까지 4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을 적분하는 게 낫겠죠. 우함수 성질 쓴 거야. 이해되세요? 4분의 3은 끄집어내면 2분의 3 되고요.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요렇게 되겠죠. 0부터 1까지. 그러면 2분의 3 하고요. 아유 참. 그래도 윗끝만 넣으면 되네요. 2분의 3, 15분의 3, 15분의 5 빼기 15분의 3, 15분의 2, 5분의 1 분산이에요. 5분의 1이 제곱의 평균이기도 하죠. 그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하는 거랑 다를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산확률 분포표는 대신에 시그마고요. 연속은 인티그랄인 거야. 아시겠죠? 자, 정규 분포합니다. 정규 분포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알려준 건데 통계는 몇 가지를 구한다? 뭐뭐뭐뭐? 뭐뭐뭐뭐? 평균, 분산, 확률.
분산은 표준 편차랑 똑같다고 가정하고요. 알겠어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분산에. 그래서 몇 가지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세 가지. 그 중에서 정규분포는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줘요. 평균과 분산을 쓰는 거야 저기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 있니? 남은 게 뭐 있니? 남은 게 뭐 있어? 확률 남았잖아 통계에서. 그래서 정규분포는 모든 문제가 확률 가지고 지지고 뽑고 하는 거야. 뭘 구하는 거다? 확률. 뭐 확률을 알려주고 평균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확률을 구하는 거야.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요? 이항분포는 세 가지를 다 구하는 거야.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평균은 NP로, 분산은 NPQ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정규분포는 아니라고. 정규분포는 하나, 확률. 오로지 뭐? 확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요. 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식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 있으면 양수만 갖는다 그랬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야. 이해가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정규분포 그래프는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가운데가 항상 평균. 그리고 좌우 대칭. 첫 번째 성질 가운데 평균. 그리고 두 번째 성질 좌우 뭐야? 대칭. 그리고 x축이 정근선. 세 번째 성질 뭐라고? x축이 정근선을 가져요. 그래서 얘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계속 쭉 가까이. 그러면 양의 무한대부터 음의 무한대까지 전체 적분한 결과가 얼마? 확률 총합 1. 그러면 평균 n보다 클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그래프 식이 뭐냐? 그거는 책을 보세요. 저도 못 외워요. 루트 뭐 2 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x 빼기 m 제곱분의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거잖아.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이런 거죠. 우와. 되는구나. 우와. 이렇게 얼핏 봤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식을 얘기를 했지만 그 식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중요한 게 그걸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 이거야. 이게 중요해. 첫 번째 뭐야? 그렇죠. x는 m대칭. x는 n대칭을 이렇게 주기도 하겠죠 여러분. m 빼기 x m 플러스 x. 그러면 m이 뭐라는 거야? 평균. 알겠습니까? 50 빼기 x, 50 플러스 x가 함수값이 똑같아. 평균 얼마야? 50. x는 정규분포 이러면. 알겠어요? 두 번째 좌우 대칭. 세 번째 x축이 정근선. 이해되십니까?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근선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하면 얼마? 1. 근데 그건 뭐 기호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률 총합 1 이렇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좌우 대칭하고 정근선이라는 거 이용하면 x가 n보다 큰 확률은 얼마? 2분의 1. n보다 작은 확률도 2분의 1. 그런데 이 정규분포는요. 왜 배우냐면 놀라운 성질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정규분포를 배우는 이유는 놀라운 성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들은요. 변수가 좀만 많으면 거의 정규분포에 근사하고요. 알겠습니까? 정규분포에 근사하고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정규분포들은요. 전부 다 표준화시켜서 정규분포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배우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국 수학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모의고사 성적은요. 이산학렬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예요? 점수니까. 이산학렬 분포죠. 점수니까. 딱딱 끊어져 있잖아. 자료값들이. 그치? 그런데 그게 자료가 많잖아요. 그럼 점수들 가지고 점을 함수값으로 찍으면 그게 어떤 그래프 모양이 된다? 정교분포 그래프가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료가 많은 것들은 정교분포화 시키고요. 정교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 이해돼요? 그런데 봐라 얘들아. 몸무게를 조사하면 평균이 뭐 한 60 나오고요. 키를 조사하면 평균이 170 나오겠죠. 그래서 몸무게, 키, 정교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면요. 얘네들은 분포가 완전 다른 거거든. 근데 이 분포가 다른 거 두 개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다고. 뭐 하면? 표준화하면. 그 표준화한 정교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표준 정교분포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은 표준화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그 표준화하는 방법은요. 표준화 변수 라지 Z를 쓰고요. 그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분의 편차를 하시면 끝. 그럼 이 표준 정교 분포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걸 발견을 했어. 그러면 모든 정교 분포의 확률을 다 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내가 정교 분포는 확률 구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지?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구하면 돼? 표준 정교 분포만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정교 분포의 확률을 구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야? 표준 정교 분포 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의 예시로 이해를 한번 도와볼게요. 예시예요. X가 수학 점수야.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분산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X가 80점 이상 100점 미만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확률을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전부 다 표준화해서 구하는 거라고. 어떻게 구하라고? 표준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표준화하는 중간과정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안 써요. 이렇게 X가 80부터 100이죠. 그러면 전부 다 평균을 빼라고. 그 자료의 평균을 빼라고. 이해되니? 그리고 그 자료의 표준 편차로 나누라고. 그 자료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 모든 자료가 이 모양이 Z가 되는 거야. 그럼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표준 정교 분포표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표준 정교 분포표는요 양수만 주어져요. 표준 정교 분포표는 특징이 이거야. 딱 하나야. 이것밖에 안 주어져요. 양수만 주어지고요. 0부터 시작하는 것밖에 안 주어져요. 그런데 이것만 이용해서 음수든 1부터 3이든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구하는 거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Z축이에요. 여기가 그럼 평균 얼마 되겠니? 평균? 0. 표준화 시키면 다 평균이 0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게 지금 1부터 3이지? 1부터 3의 면적을 구하라 이 얘기라고. 이해되니? 근데 표준 정교분포표는 0부터 시작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있지? 그럼 얘 면적 구하려면 0부터 3까지 면적에서 누굴 빼면 돼? 0부터 1까지 면적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거 연습을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표준화 시켰는데 이게 나왔어 얘들아.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쬐끄맣게 그려.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치? 음수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좌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대칭을 해요. 그러면 저 색칠한 거 구하려면 반절이 넓이가 얼마니까 2분의 1에서 누구를 빼면 돼? 0부터 1. 그럼 이거를 정교분포 표에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문제에서 줘요, 안 줘요? 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1.5보다 크다 연습해보자 이거야. 이거는 여기는 여러분 0부터 해서 1.5가 되는 스몰 z 값들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1.5면 얘다. 그래서 표준 정교분포표를 약식으로 써놓은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그림을 그리면 0이고 1.5 여기 있죠. 1.5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 넓이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렇죠. 2분의 1에서 0.4332를 빼면 되는 거야. 1.5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0.5에서 얘를 빼면 0.0668. 맨 앞자리만 합이 4. 나머지는 9. 맨 끝자리만 10.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0.5부터 2까지. 그러면 0 그려놓고 0.5, 2. 그럼 요 넓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0.5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뭐 해야 돼? 직접 빼야 돼. 계산은 여러분이. 3번은 이렇게 그려놓고 0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지?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일단 대칭 1부터 3. 그래서 0부터 3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 정교분포는요. 반절이면 넓이가 얼마예요? 확률이 0.5죠? 3만 돼도 얼마예요? 0.4987이죠?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켰는데 13, 23 이런 거 나오면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3만 돼도 거의 0.5야. 그러니까 13, 23 이런 거 안 내요. 이해되십니까? 표준 정교분포도 3 이상 잘 안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표준화를 시켰는데 자기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값이 나오면 잘못 구했구나 검사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담이었어요. 자, 이제 정교분포를 본격적으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뭘 구하는 거? 확률 구하는 거 연습해보자. 그러면 얘는 P 1번 90, X 110 이렇게 되고 평균을 빼고 뭘 나눠? 표준 편차를 나눠 이거라고. 그러면 얘가 그 순간 뭐가 된다? Z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 몇 배? 2배. 0.6826. 됐습니까? 2번은 여러분이. 6번 지원자 5,000명 500점 만점인 시험에서 성적 분포가 얘다. 그러면 X는 따른다. X는 점수예요. 성적. 평균 345.
표준편차 10. 표준편차 10이면 10제곱으로 써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분산 자리예요. 만약에 이게 표준편차가 10이 아니라 유일한 함정이 분산이 10.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루트 10의 제곱.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점수가 350점, 375점 이하인 지원자는 그러면 전체 몇 퍼센트냐? 그러면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사람은 몇 퍼센트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이제 X로 놔두고 구하는 거 없다고. 전부 다 정규 분포는 뭐 해야 된다고? 표준화. 그러면 얘는 Z로 바로 이렇게 바꾼다고 앞으로. 머릿속에 암산하라고. 여기 빼기 이거야. 350 빼기 345. 5 남지. 뭘로 나눠? 10.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75 빼기 얘야. 30이지. 10으로 나눠. 이거 암산 돼요. 좀만 해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릴 수 있지. 0, 2분의 1, 3 이렇게 되겠죠. 요 넓이지. 어떻게 구하면 돼? 0부터 3까지 넓이에서 0부터 2분의 1까지 넓이를 빼면 돼요. 0.4987 빼기 0.1925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365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인가? 그러면 확률을 구해서 몇 명 곱하면 돼? 5,000명. 전체가 5,000명이니까. 그래서 일단 점수가 365점인 이상인 사람은 몇 퍼센트 있느냐? 이걸 구하죠. 그러면 얘를 뭐해? 표준화 Z로 바꾸고 365 빼기 345. 그러면 얘는 쬐끄맣게 그리고 0.5에서 뭘 빼면 돼요? 0부터 2까지 0.4772 0.0228 곱하기 140명 아니 114명. 자, 이게 정보가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따로따로 있는데 연관이 있는 정보는요. 지원자와 입학 정원 이게 연관이 있는 거야. 얘네 두 개를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 비율을 알 수 있죠. 몇 퍼센트가 지원한 사람 내에 몇 퍼센트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니? 2000분의 320 알겠습니까? 즉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0분의 320 160 100분의 16 16%예요. 알겠습니까? 16%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몇 점인지 모르지만 이게 점수거든. 점수는 다른데 지원자들의 평균 450 표준편차 75예요. 그쵸? 그러면 이 점수가 내가 과연 몇 점 이상 맞아야지 확률이 몇 퍼센트 안에 든다? 16% 안에 드는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냥 헷갈리면요 등호로 하시고 생각하셔도 돼요. 최저 점수니까 얘는. 근데 이거 그대로 놓고 구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해야 돼? 표준화. X를 뭘로 바꿔? Z. X를 Z로 바꿨다는 건 양변에 뭘 빼고 450을 빼고 뭘 나눠? 75. 그래서 얘는 75분의 K 빼기 450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구해? 요 녀석을 여러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보다 크다잖아? 그치? 알파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게 0.16 돼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알파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는 안 돼. 왜? 그러면 얘는 0.5보다 커져버려.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셔야 돼. 알파보다 클 확률이니까. 알파는 음수 쪽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거 0.16이라는 건 여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0.5에서 0.16 빼면 되죠.
그러면 알파를 알 수 있어요. 얼마요? 1.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1. K는 450 더하기 75. 최저 합격 점수는 525.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얘가 원점수가 64점, 61점, 60점이래요. 그쵸? 이게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거의 잘한다는 수학, 못한다는 영어예요. 답 수학이죠? 알겠습니까? 아니 이게 풀이가 끝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풀이가 끝이에요? 자,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 표준화로 하면 비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평균이 0으로 일치되니까. 그래서 64 빼기 56 나누기 9를 하라는 거야. 이거 3개 가지고. 알겠습니까?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 그럼 얘 얼마예요? 9분의 8. 그러면 얘 하면 61 빼기 50 나누기 11 하면 얼마야? 1. 60 빼기 48 12 나누기 하면 10 하면 1.2. 얘가 제일 잘한 거야. 얘 중간이네.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훈이쌤이죠, 훈이쌤. 이 문제는 한계 동전을 64에 던진데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지. 30회, 34회. 그치? 그러면 얘는 횟수니까 무슨 분포? 이항 분포. 그치? 전체 횟수 64고요. 그 다음에 확률 앞면이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30회 이상 34회 이하라는 거 30회만 한번 생각을 해도 30회가 될 확률은 64시 30, 2분의 1이 30개, 2분의 1이 아닌 게 34개. 이렇게 된다고. 30번만 확률을 구해도. 그럼 31도 구하고 32도 구하고 33도 구하고 34도 구해야 되지? 미친 짓이야.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거 못 구하는 거 왜 나오고 이건 왜 나왔지? 이건 표준 정규 분포표인데? 그치? 이 눈치를 딱 채야 돼. 이항 분포가요. 충분히 횟수가 클 때는 정규 분포화 시킬 수가 있어. 이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X를 뭐 시키자? 정규화. 오케이? 그럼 정규 분포는 여기에다 뭘 쓰고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평균 쓰고 여기다가 뭘 써? 분산 쓰죠? 표준 편차 제곱꼴로. 이해돼? 그럼 평균을 뭘로 구하냐고. 이항 분포니까 NP. 그래서 2개 곱하면 돼요. 얼마? 32. 분산은 MPQ. 그러니까 32가 MP니까 Q 2분의 1 더 곱하면 돼. 16. 그 16이라 쓰지 말고 4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횟수 X가 앞면이 나온 횟수가 30회 이상 34회 이하가 나오는 확률. 그러면 정규 분포는 전부 다 확률 뭐에서 구한다고? 표준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이렇게 있는 거야. 흐름 알겠어요? 그러면요 얘는요 P, Z로 바꿔주고 그러면 요거는 암산으로 하는 거야. 이제 30 빼기 32 그걸 뭘로 나눠? 4. 이렇게 순서대로 빼고 나누면 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엔 34 빼기 32
나누기 4. 이것 빼기 이거 나누기 4. 그러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 아, 그러면 얘는 그림이 좌우 대칭이니까 요거 하나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2배. 0부터 2분의 1까지 0.1915. 그거 2배 하시면 답이에요. 계산하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10번 요 문제는요. 변수가 2개 나오는 거야. 이거를 잘 세팅을 해야 되거든. 지금 흰 바둑돌 5개, 검은 바둑돌 20개가 있어. 25개죠. 그런데 흰 바둑돌을 꺼내면 플러스 10점, 검은 바둑돌은 마이너스 2점을 하겠다 이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를 1600회 시행한대. 몇 회? 1600회.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렵거든. 그럼 점수가 1024점 이상이잖아. 그치? 이거를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를 정해야 돼. 변수를, 중간 과정을. 그거를 선생님은 흰 바둑돌을 뽑을 확률로 횟수로 할게요. 바둑돌 이제 한글도 몰라. 바둑돌을 1600회 중에서 뽑은 횟수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한 번 시행했을 때 x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25분의 5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횟수, 사람 수, 개수. 이 x는 무슨 분포를 따라? 이항 분포. 몇 회 조사했고요? 1600회.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봐라. 우리가 구하는 건 횟수가 아니야. 점수야. 뭐라고? 점수. 그런데 x를 흰 바둑돌 뽑은 횟수로 잡았지? 그치? 1600에서 예를 들어서 x가 100번 나왔다 그러면 100번에다 10점 플러스니까 곱하기 해가지고 얼마 되는 거니? 100점에다가 10점 곱하면 1000점 되겠지. 그치? 100번. 10점씩 100번이니까. 이런 식이거든 지금. 그러면 점수를, 변수를 새로 잡는 거야. y로. y를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구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y는 x번 나올 때마다, 흰 바둑돌 나올 때마다 몇 점? 10점을 플러스 얻고요. 마이너스 2점은 검은 바둑돌이 나온 횟수지. 1600회에서 x번 흰 바둑돌이 나왔으면 검은 바둑돌은 몇 번 나왔겠어? 그치. 1600 마이너스 x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점수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2x니까 12x 마이너스 3200이 되는 거라고. 이게 y야. 개념이 잡혀? 그럼 봐라. 이항분포 이거 충분히 크거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점수 y가 몇 이상? 1024점 이상 될 확률.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럼 y에 대한 정규분포를 찾아야 되잖아. 그거를 얘를 이용해서 찾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y의 평균을 알아야 되겠지? y 평균 알려면 x의 평균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항분포에서 x의 평균은 np 1600 곱하기 5분의 1 얼마야? 320. 분산은 npq 320에다가 더 곱하면 돼. 5분의 4를. 그치? 그러면 얘는 64에다가 4를 더 곱하죠?
256. 얘는 16제곱이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y를 구하는 거라고. 점수의 평균. 근데 점수의 평균은 여기 12x 빼기 3200 요거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2EX, EX가 320이라고 빼기 3200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640 나오겠네? 그 다음에 VY는 여기에 마이너스 3200 의미 없다 그랬지? 그럼 12만 뭐에서 나온다고? 여기 V 붙이면 제곱해서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12제곱 256은 16제곱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y는 따른다. 뭘 따라? 는이 아니라 따른다. 정교분포 뭘 따라요? 640, 12 곱하기 16의 제곱. 이걸 따르는 거. 그러면 얘 이제 뭐 할 수 있어? 점수 표준화. Z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1024에서 640 빼고 얼마야? 384? 뭘로 나눠? 12 곱하기 16으로 나누죠? (192) 우와! 이야 신기해. 이거 얼마예요? 2예요 2. 그래서 이걸로 간단히 바뀌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 2보다 클 확률? 반절이 얼마라 그랬어? 거기에서 0부터 2를 빼는 거야.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빼면 돼요. 그래서 0.0228. 그래서 확률을 이제 다 풀어줬는데 통계까지 정리를 총정리해 볼게요. 총정리.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배웠어. 그치? 확률을 배우고 나중에 확률 분포로 가요. 그럼 확률 분포는 무슨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어. 완전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어. 그러면 각각에 뭐가 있었냐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있었어. 그치? 그런데 확률 분포가 일단 되려면 확률 총합은 1이어야 되고요. 각각의 확률은 0부터 1 사이여야 되지.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썼었죠. PI가 확률 총합이야. 연속에서는 저 확률 총합이라는 걸 정의된 구간에서 적분한 게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게 1이야. 오케이? 그런데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은 얘는 저 포맷에다가 선생님이 x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 확률 총합 포맷에다가 x를 곱하면 이게 뭐야? 곱해서 더하면 평균. 오케이?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저 내용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확률 총합 포맷에다가 여기에다가 x 곱하면 이게 평균이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평균은 m도 쓰고 ex도 쓰죠. 세 번째 분산은 뭐가 있었어? 정의가 있었고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또는 성질이 있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죠. 이걸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은 얘는
분산 더하기 평균 제곱이었다고. 넘어가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연속에서도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분산은 예로 구하는 게 압도적으로 편해요. 적분하기가 편하거든. 알겠습니까? 정적분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각각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에서 이런 식으로 확률, 평균, 분산 세 가지를 구하는데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항분포야. 이항분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얘를 쓸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확률 변수 x는 개수, 사람수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나와서 0부터 시행횟수가 n번이면 0부터 n까지 가능할 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걸 캐치를 해야 돼. 문제 읽으면서. 맨 마지막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점수, 근데 그거를 이항분포를 먼저 설정을 한 후에 나중에 점수를 따로 구하는 거야. y라는 변수를 따로. 요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를 배운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요것만 구할 수 있으면요, 정규분포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쓰죠. 저 모양은 이거 시그마예요. 시그마 표준편차 제곱꼴로 쓰라고. 이항분포는 뭘 구했었냐면 평균을 구했죠. 평균은 NP, 분산은 NPQ. 그런데 하나 더 있지? 확률도 구할 수 있지. 확률은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일어난 횟수가 R번이면 NCR, P의 R승, Q의 N-R승. 그러니까 확률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요, 이거 이항분포인 거 알아야 돼. 이거 보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확률들이 독립시행의 모양이면 이항분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줬어, 안 줬어? 줬기 때문에 얘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 확률. 알겠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확률 대신에 그래프적인 성질을 먼저 알아야 돼. 가운데가 평균이고 볼록 위에 올라와 있고 좌우 대칭이고 x축이 정분선이고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는 뭐예요? 정규분포는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걸 하죠. 자기 자신의 표준편차랑 편차를 이렇게 나누죠.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를 하면 표준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이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이 0되고 표준편차가 1되죠. 이거 가지고 수학자들이 뭘 생각한 거야? 이 세상 정규분포 너무 다양한데 무조건 이걸로 다 만들 수 있다며. 그러면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른 것도 비교가 가능하고, 그치? 그러면 얘 가지고 얘만 정확하게 확률을 구해놓자 해서 수학자들이 구해놓은 게 표준정규분포표. 근데 표준정규분포표는 어디만 나온다? 양수. 그래서 음수 같은 경우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규분포표는 여기만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0보다 큰 쪽만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 가지고 뭘 구한다? 확률. 그래서 항상 정규분포가 나오면 표준화해서 확률이구나, 이걸 기억하면 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배운 거야? 이항분포를 뭐 할 수 있구나? 정규화 시킬 수 있구나.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로 확률 어떻게 구해? 그치? 뭐에서 구하자? 정규분포로 고친 다음에 m하고 평균하고 분산을 NP, NPQ로 찾은 다음에 표준화 시켜서 확률을 구하자, 이 얘기야. 이게 흐름이야, 전체적인. 머릿속에 정리돼요?